바로 매도하셔서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내셨습니다. 이 수강생분이 이 빌라를 이렇게 빨리 팔 수 있었던 데에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가사람 부동산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요즘 단타 투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빌라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뭐 유튜브나 강의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은 낙찰받고 하루 만에 팔렸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팔렸다, 잘 파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산 빌라는 팔리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네이버 부동산에 내가 내놓은 빌라가 잘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시세 조사를 할 때, 그리고 매도 희망가를 정할 때,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5천만 원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조금 싸게 팔아야지 하면서 3억 4,700만 원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까 3억 6천만 원, 3억 7천만 원에 내 매물이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시세가 3억 5천만 원이었고 난 빨리 팔 생각이었는데 3억 6천, 7천에 매도가 올라가 있다면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맑음쌤, 부동산에서는 제 빌라를 빨리 팔아줘야 중개 수수료도 받고 좋을 텐데 왜 굳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에서는요, 빨리 파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받는 수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빌라를 빨리 팔아야 되는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매도인일 뿐이고요. 부동산 사장님들은요, 중개 수수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이게 언제 팔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매물을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3억 6천만 원, 3억 7천만 원에 매물을 등록해놓고 매수 희망자가 물건을 보러 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시세보다 비싸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한 300만 원 깎아줬다가 400만 원 깎아줬다가 500만 원 더 이상은 못 깎습니다 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알겠습니다, 500만 원이나 깎았네, 좋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원래 내놓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으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매도가를 더 비싸게 받아줬으니까 수수료를 2배를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차피 빌라는요,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종류가 아닙니다. 쉽게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라도 많이 챙기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빌라가 안 팔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네이버 부동산에 내가 내놓은 가격으로 매물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받은 물건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매도 희망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누구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은 몰랐다 라고 화들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꼭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빌라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등록되어 있는 사진과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든 아니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팔든 똑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집은 여백이 많고 공백이 많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경매로 우리가 물건을 낙찰받았으니까 당연히 명도를 했을 것이고 집은 공실이니까 좋겠죠. 그러면 그 집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쓸고 닦고 예쁘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처음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을 좌우하는 조명, 거실 조명은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부엌의 수전, 욕실의 수전입니다. 물때가 껴있는데 사실 바닥 청소, 벽 청소만 하느라 그런 부분들까지는 잘 안 닦으세요. 그런데 수전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잘 닦아 놓으면 집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있는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하다가 갑자기 손톱에 막 까맣게 때가 껴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그 좋았던 인상이 확 깨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는 것이 이 집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매수자가 좋은 인상을 받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디퓨저 같은 것도 10,000원도 안 해요. 향기 좋은 디퓨저 당연히 놔주셔야 되고요. 딱 들어오면 슬리퍼 비치해 놓으시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 갖추어 놨는지 확인해 두신 다음에 예쁘게 물건을 잘 단장을 했다면 사진은 꼭 내가 직접 찍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사진 다 찍으세요.
그런데 손을 좀 타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을 못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막 플립형 이런 핸드폰 커버 쓰시는 분들은 가끔 이 커버, 손 이런 게 다 나오기도 합니다. 내 물건을 가장 예쁘게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겠죠.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올 때, 예쁠 때, 맑은 하늘이 보일 때 깨끗하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것들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주시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 자녀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고요. 어플로 조금 보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고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판에 막 발자국 다 남아있고 화장실 가서 봤더니 화장실에 물때 막 껴있고 이런 모습들 보면은 누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겠어요. 내가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물건을 깨끗하게 잘 단장을 해놓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하는 것, 마케팅까지가 매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세요. 그리고 내 빌라가 잘 팔리지 않을 때 검토해야 될 것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세 번째는요, 물건을 처음 살 때부터 잘 팔릴 만한 물건을 골라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다 필요 없어요. 사진 못 찍어도, 수리 안 돼 있어도, 낡았어도, 청소 안 돼 있어도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이런 물건은 부동산에서도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내가 수수료 좀 더 받겠다고 1,000만 원 높게 올려놨다? 근데 옆에 부동산에서 그냥 정가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매수자는 당연히 정가격에 올려놓은 부동산으로 가겠죠. 이 물건은 빨리 팔릴 거라는 걸 부동산에서 알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임장하시고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이 지역에 매수기는 있는지,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사면 얼마 정도에 팔면 팔릴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수업을 듣고 2주 만에 낙찰받은 빌라를 낙찰받자마자 바로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빌라를 받았길래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서울에 있는 빌라였는데요. 이 수강생분이 이 빌라를 이렇게 빨리 팔 수 있었던 데에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수강생분이 시장조사를 가셔가지고 여러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부동산에서 엄청 알짜 정보를 주신 겁니다. 수강생분이 낙찰받고자 하는 빌라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평수 빌라의 매수자가 있었어요. 3억 3천만 원의 계약을 쓰고자 했었는데 매도자가 물건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계약까지 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못 산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빌라 낙찰받아 오면 매수자 3억 3천에 대기 중이니까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정말 몇 천만 원짜리 정보를 부동산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수강생분이 수업 들은 지 일주밖에 안 되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다, 조사한 내용이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권리분석 검토 받고 입찰가 검토 받고 낙찰 받으셔서 바로 매도하셔서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내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손품을 잘 팔면 요즘은 워낙 사이트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매수, 매도, 거래가 잘 되는지, 매물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6개월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으면 잘 팔릴까요? 그거는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매물을 그냥 안 내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매물을 안 내놓은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다라고 한들 내가 낙찰받아서 물건을 내놓으면 시장의 매물이 하나죠. 그러면 이런 매물은 바로 팔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6개월 동안 매도 매수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매물이 막 수십 개예요. 3개월, 6개월 이상씩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는 내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팔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전에 잘 따져보셔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격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팔리지 않는, 나와 평생 함께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가치가 우수한 부동산이라면 조금 비싸게 낙찰 받더라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나에게 더 큰 수익, 시대 차익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경매는 사실 하나의 기술일 뿐이에요. 경매만 알아가지고는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까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실 때, 특히 빌라 투자를 하실 때에는요, 빌라는 원래부터 잘 팔리는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말 잘 팔릴 만한 물건, 정말 잘 팔릴 만한 지역에 있는 물건만 쏙쏙 잘 낙찰 받으셔야 한다는 점, 저 말금쌤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떤 빌라가 잘 팔리냐, 잘 팔리는 빌라를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빌라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유료 강의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금쌤과 집가사랑 원장님과 함께 정말 안전하게 밀착 케어를 받으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투자 종합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항상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함께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의 말금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